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거의 일주일 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초등 임용 2차 전에 정책 3까지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한 일주일 정도 개인적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녀와서 이렇게 내용을 좀 보니까 댓글 중에서 임용 시험에 다녀오신 분들의 이 경험담도 보이고요.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께서 제가 없는 동안 이렇게 찾아오셔서 영상으로 함께 공부했던 흔적들을 보면서 아, 앞으로도 열심히 영상을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추후에 임용 다녀오신 분들의 후기 좀 정리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등은 다음 주에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초등에서 경험하고 오셨던 것들을 나누면 아주 작지만 그래도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책사 부분을 보면 학교 중심의 공교육 확대를 지원하는 행정입니다. 저희가 정책 1과 2와 3에서는 학교, 경기 공유학교, 경기 온라인 학교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이 공교육 확대를 토대로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내용들이 다채롭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배움터 세 곳에서 진행하는 교육 활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행정과 관련된 부분이 정책 4에 담겨 있습니다. 하단 이제 목적을 좀 보면 공교육 확대로 학생이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행정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이쪽에서 담보를 해야 되고요. 행정 체계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 추진 과제 두 가지에서도 이 키워드가 잘 드러나는데 4-1은 안전한 학교 지원이고요. 4-2는 학교 중심 교육 행정 지원입니다. 오늘은 4-1 안전한 학교 지원 중에 첫 번째 세부 추진 과제인 교육 환경 안전 강화와 관련된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소관 부서를 보면 학교 안전과, 경기도교육청 안전교육과, 시설과, 교육복지과, 학교 급식보건과 이렇게 5개 부서가 소관 부서입니다. 먼저 학교 안전과를 먼저 살펴보면 교육 공동체의 안전 역량을 강화한다. 그래서 추진 방향은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공동체 안전 역량 강화입니다. 두 번째는 취약한 통학 환경 개선을 통해서 안전한 등굣길을 조성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 통학 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 조사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시설물 확충 등 통학로 취약 환경을 개선하는 걸로 이렇게 방향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도 여기 두 번째 부분들은 주요 내용으로 변함없이 지속사업으로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안전교육관 여기서 이제 실제로 안전과 관련된 교직원 연수, 학생 체험 교육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방학 중에도 경기도교육청 안전교육관에서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선생님들께 제공한다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아마 신청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역할을 하는 곳이 경기도교육청 안전교육관인데 추진 목적은 학교 안전교육 내실화이고요. 추진 방향을 보면 실생활 중심 체험형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설과인데 성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
그래서 성면 제거 공사는 벌써 몇 년째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성면 제거가 안 된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면 제거를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 내용이 뒤에 추진 방향에 담겨 있습니다. 그다음 교육복지과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조성을 위한 통학 차량 지원, 이게 이제 추진 목적입니다. 통학버스 관련된 내용인데 지자체 협력 강화를 통한 통학 지원 대상 확대. 그래서 작년부터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던 통학버스 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 통학 관리하는 형태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하나 담겨 있고요. 유사사업 통합 및 지원 단가 현실화로 학교 현장의 지원을 강화한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물가가 많이 인상돼서 버스를 임차해서 학생 통학을 지원하는 경우에 기존의 지원금을 가지고서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학교 기본 운영비를 이렇게 보태서 버스를 계약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현실적인 지원 금액으로 내용을 어, 변경하고 결국에는 이제 버스 지원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책을 지원하는 형태로 내용이 변경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좀 올랐었는데 올해도 그러한 부분들에 맞춰서 예산을 증액하는 것들이 내용에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학교급식보건과입니다. 크게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 교육 환경 평가 승인 및 사후 관리 강화. 그래서 강화된 기준에 의한 교육 환경 평가서 승인 및 철저한 사후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시설 및 교육 환경 조성. 그래서 교육 환경 보호구역 관리가 작년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학기별로 1회 이렇게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 업무 자체가 지원청으로 이관이 되어서 교육 환경 보호구역 관리 관련해서는 이제 학교에서의 업무가 없어지고 지원청으로 넘어가는 부분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학교 업무 개선 담당관에서도 그렇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교육환경 위생관리 지원, 그다음에 학교 미세먼지 대응 강화 이런 부분들은 뭐 계속해서 하고 있던 것들이니까 뒤에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급식 환경 조성과 위생 및 식재료 지원을 통한 급식의 질 향상, 그래서 학교 및 유치원 급식 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급식 환경을 지원하는 걸로 이 변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4학년도의 성과는 선생님들께서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의 추진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학교 안전교육 내실화입니다.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체험형 안전교육 운영 내실화한다.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 연계 체험형 안전교육 운영을 강화한다.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학교 교육과정 연계입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인성, 그다음에 소양, 안전 이 모든 것들이 교육과정과 연계되어서 실시됨으로써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이러한 안전 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2022 개정교육과정 또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과 연계한 안전체험교육을 강화한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진행하는 것 같고 교육 공동체의 균형 있는 안전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그래서 교직원 그리고 위에서는 이제 학생 관련이었으니까 교직원 그리고 가정연계 안전교육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제 자체 안전계획을 수립해서 이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결재를 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러한 부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공동체 안전 역량 강화. 그래서 응급처치 강사 양성 과정 운영하고요. 또 찾아가는
학부모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올해 경기도 학부모 교육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2024학년도 하반기에 제정이 되면서 이런 학부모 교육과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해졌고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들이 학생 교직원은 물론이고 학부모를 대상으로도 제공되어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것 지난번 영상 강의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 체험형 안전교육질 제고를 위한 정보 습득, 그래서 학생, 시민,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것 자체가 이 정책부서에서는 증거 기반으로 차기 년도에 정책을 개선하고 시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또 안전한 현장 체험 학습 업무 재정비, 요 계획서도 이제 매년 제작이 되어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매년 제가 저희 채널에 탑재를 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이 부분을 특히 자세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장 체험학습 안전 매뉴얼 개정 및 플랫폼 재정비, 또 현장 체험학습 컨설팅 지원단 협의회 운영,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학교 안에서 계획되고 시행되는 안전한 현장 체험학습을 지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평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안전교육관에서는 체험형 안전교육 만족도를 평가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 학교 안전과에서는 응급처치 강사 양성과정 및 학부모 안전교육 만족도, 그리고 융합교육 정책과에서는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학생 만족도, 이런 것을 평가 지표로 삼고 있는데, 이 현장 체험 학습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세월호 이후에는 굉장히 좀 엄격하게 이렇게 안전 관리를 요구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도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지키면서 진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현장 체험 학습이 조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책 부서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위축되어 있는 현장 체험 학습을 좀 활성화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학생들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원하고 바라고 있거든요. 하지만 다양한 안전 문제로 인해서 학교에서는 숙박형 체험학습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지역 단위의 교육지원청에서는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이러한 것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제안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안전한 학교 교육 환경 및 교육 시설 조성입니다. 학교 안전과 학교 급식 보건과 시설과 교육복지과 네 가지 부서에서 소관하고 있는 내용들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등굣길 교통 안전 환경 개선이 처음으로 나와 있는데요. 학교 주변 통학 취약 환경을 개선한다. 그래서 매년 이제 통학 환경과 관련해서 유관기관, 보통은 경찰서 그리고 지자체와 함께 이렇게 실태 조사를 해서 학교 주변의 교통 안전 점검을 하고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면 보차도 미분리, 그러니까 보행자가 다녀야 하는 곳과 차가 다녀야 하는 곳이 분리가 되지 않아서 이 학생이 통학할 때 위험한 곳은 없는지, 또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예를 들면 이 횡단보도가 될 수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육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확충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학생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와 경찰청이 함께 합동 점검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지자체에서 시설 투자를 토대로 해서 보차로를 확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학생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정책 추진, 지자체, 경찰청 등 유관기관 교통안전 협의기구를 통해서 유기적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학생 교통안전 교육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한다. 그래서 여기 지역 교통안전협의체 나와 있는데, 효과적 교통안전정책 추진 위해서 도청, 도교육청, 경찰청 등
18개 기관이 함께 구성된 기구로 대표적으로는 경기도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관련 기관들이 협력해서 학생들에게 이 교통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 안전한 등굣길 보장, 그래서 등굣길 교통 안전 관련 환경을 개선한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적으로는 실태 조사를 하고 실태 조사를 토대로 취약한 부분들이 이제 발굴이 되면 이 취약 지표에 따라서 도청이나 지자체가 시설 투자를 토대로 해서 협력해서 개선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교육지원청에 이러한 불편사항을 신고를 하게 되면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를 방문해서 실태를 조사를 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회동을 갖고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서 즉각적으로 학생의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교통안전협의기구 실무협의회를 실시한다. 그래서 경기도 내 학생 교통안전 강화 정책 제안을 통한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고요. 그 다음 교육환경 보호 강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환경 평가, 승인 및 사후 관리를 이제 강화하는데 월 2회 이 관련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 협의회를 토대로 해서 다양한 교육환경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 교육환경 평가를 토대로 한 데이터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현행화해서 관리하고 철저하게 사후 관리를 한다. 또 교육환경 보호구역 관리와 관련해서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유해업소 지속적 점검 관리, 그리고 지속적인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통한 불법 금지 시설의 이전 폐쇄로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학교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기별로 1회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지원청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올해부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 학교 환경위생관리 지원 관련해서는 이제 학교 실내 공기질, 보통 보건 선생님께서 이런 것을 업무로 맡고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또 먹는 물 수질 검사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 이 관련해서는 이러한 두 가지 것과 관련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 이 군대가 각 근처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소음과 관련해서 실태 조사를 하고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또 학교 성면 건축물 안전 관리를 위한 유지 보수 관리 지원하고요. 성면 건축물 안전 관리 지정에 따른 교육 실시, 또 성면 학교 6개월마다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보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지속 사업으로서 학교 성면을 제거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교 미세먼지 대응 강화 관련해서는 학교별로 미세먼지 담당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이제 발생했을 때는 학교 안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단계별로 학생들에게 전파하고 안전하게 교육활동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시행이 되도록 이렇게 이행 및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각급 학교 공기정화장치 임대 및 유지관리비 지원, 매월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고, 다음은 쾌적하고 안전한 급식 환경 지원입니다.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등 급식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요. 학교 급식 위생사고 예방 관리를 강화합니다. 그래서 학교 유치원에서는 식중독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해야 되는데 보통 연 2회 정도 이렇게 대책 협의도 하고 모의 훈련 실시하고 또 연 2회 정도는 식중독 예방 교육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활용해서 식중독 예방 교육을 학기별로 이래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학교 급식 위생 관련 점검 실시가 학기별로 1회, 그리고 유관기한 자체 점검 1회, 총 3회 정도
시행이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또 안전하고 질 좋은 학교 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을 위해서 학교 급식 식재료 관계기관 연계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추진하고 있고요. 경기도 우수 식재료 학교 급식 사용 지원을 위해서 품질을 우선으로 고려한 지역 단위 가공식품 공동구매 추진 및 지원 이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및 시군 급식지원센터 연계 경기도 우수식재료 학교급식 사용 지원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학교 성면 제거 사업 내실화를 위해서 2026년까지 모든 학교의 성면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면 제거 사업과 관련된 지원을 강화하는데 희망교는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배정하고요. 성면 제거 사업 안정화를 위한 기술 지원 운영, 또 성면 제거 사업 참여 확대 유도하기 위한 유공 표창, 또 성면 제거 사업 모니터단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추진,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통한 성면 제거 사업의 신뢰성 확보. 그래서 다양한 층위에서 성면 제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사업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는데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통학 지원 업무를 개선합니다. 그래서 통학 차량 지원 단가를 운영한다. 그래서 임차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실소요액을 지원하고요. 그러니까 계약 금액 자체를 지원하는 걸로 변경이 되었고 자차 운영비에서는 3% 아마 이제 물가 인상률을 고려해서 인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통학 지원을 위한 지자체 협력 사업 확대를 추진하는데 24개 시군에서 전체 시군으로 내용을 확대했다. 그리고 한정면허 학생 통학 순환버스 확대 추진. 그래서 3개 지역에서 6개 지역으로 이 학생 통학 순환버스를 확대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조성을 위한 학생 통학 차량 지원. 그래서 임차 운영비, 자차 운영비, 자차 교체비 이렇게 형태가 세 가지로 나눠서 통학 차량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책 평가를 보면 학교 안전과에서는 학교 밖 통학 환경 실태 조사 실시 여부, 또 교통 안전 협의기구 운영 이 부분을 평가 지표로 삼았고요. 학교 급식 보건과에서는 공기 정화 장치 통합 점검률, 보건 환경 분야 학교 통합 지원 모니터링률, 학교 성면 안전관리 지원률, 교육 환경 평가 사후 관리 실시율.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는 그 정책 기반을 수립하기 위해서 증거들을 좀 명확하게 이렇게 평가 지표로 삼은 것 같습니다. 또 학교 급식 위생 점검 실시율. 그리고 실시에 따라서 이제 사전 사후에서 좀 뭔가 긍정적인 변화들도 찾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 성면 해체 제거 실시율, 그리고 학생 통학 차량 지원 실적, 통학 차량 임차 계약률 이런 것들을 이제 증거 기반 정책 평가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세부 추진 과제에서는 학교 안에 안전과 관련된 교육 부분, 그리고 그를 위한 통학로, 성면, 그 다음에 공기질, 먹는 물, 급식 이런 것들 관련되어 있었고요. 성면 제거와 관련된 사업 내용 담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정책 사업 부분에서는 안전한 교육 환경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서 이 공교육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을 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 행정직에서 이 관련 정책들을 공부하고 계시는 지방 공무원 분들께서는 이렇게 공교육 1섹터, 2섹터, 3섹터의 교육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한 교육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공부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소 오랜만에 찾아왔지만 지치지 않고 저도 좋은 영상으로 선생님들을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지치지 않고 조금씩 성장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